예,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차트 매매 대가에게 듣는 시장 이야기, 차트의 기술 시간입니다. 마크로에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8월 말 9월 들면서 코스피가 3,200을 회복하고 조금 안정권에 접어드는가 싶더니만 오늘 코스피 또 조정폭이 꽤 있네요. 코스피 상황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주가가 오르면은 끝없이 오를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긴 합니다만은, 차트란 것이 또는 인간의 심리란 것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이제 비파동이다, 반등 파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6월 달에 3,416까지 갔을 때가 우리의 마지막 5번째 파동을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정 파동인데, 조정 파동이 A, B, C로 해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해서 커다란 A 파동이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B 파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하락 파동 C가 있어야 A, B, C로 나타나는 소위 하락 A, B, C 파동이 완성되리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파동은 추세적인 상승이라보다도 하락에 따르는 반등 파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현재 일목으로 보더라도 위쪽에 구름 상단에 하단에 걸려 있고요. 후행스팬도 아래쪽에 이렇게 캔들의 저항을 받는 걸 봐서는 거의 반등 파동, 비파동이 다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확실히 되려면 현재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던 코스피 지수가 기준선이 3,172에 있는데요. 3,172 맞아 아래쪽으로 뚫는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다시 하락 시 파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다소간 좀 반등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네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이제 급락해서 올라온 거를 반등 정도로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추세 상승은 아니고 이제 반등으로 본 겁니다. 코스피는 그렇고요. 예. 코스닥 쪽은 사실은 변동성이 더 밀릴 때는 많이 밀렸고요. 어떻게 보면 올라올 때는 조금 더 탄력 있게 보이는데 코스닥 흐름은 좀 차별화가 될까요? 코스피가 하락하는데 코스닥 혼자서 독야청청 나홀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는 하락하는데 코스닥 지수는 소폭이나 오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코스닥과 코스피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 이 파동도 하락에 따르는 반등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후행스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후행스팬이 캔들의 저항에 막혀가지고 여기서 바로 꺾였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와서 역시 코스피의 캔들과 현재 같이 맞물리는 상태이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다른 곳에서 유튜브 하면서 설명할 때 낙서를 해놓은 겁니다만은, 올라갈 때 이제 캔들의 저항에, 후행스팬의 캔들의 저항을 바닥으로 예상되니까 현재 코스닥도 거의 상승 반등 파동이 비파동이 됩니다만은 거의 막바지에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코스닥의 흐름들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때는 급했지만 지금은 조금 몸이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비슷한 양상으로 어쨌든 반등 차원에서 단기 반등에 좀 한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주요 종목들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고요. 먼저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환율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환율 상승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더 위로 가긴 좀 부담스럽다고 이제 환율 하락, 워낙 강세를 좀 예측하셨는데 환율이 좀 떨어지네요.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역시 이제 차트로 본다면 이게 1,180원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1,180원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다면 넥스트 레벨은 1,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과거에도 1,180원에서 여러 차례 막혔다가 결국은 장중에 일시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만 결국은 1,180원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하락세일 때, 상승세일 때도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보여진다면, 현재 달러의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따르는 조정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일목기준에서 봐서 달러의 원화 환율은 구름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로 후행스팬은 아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후행스팬이 캔들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후행스팬은 캔들 위에 있으면서
이런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거로 예상되다 보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1150원대라든지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셔가지 않겠냐. 현재 후행 수준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승 하락을 반동하는 와중에서 현재의 하락세는 상승에 따르는 조정장 국면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좀 쭉쭉 올라가고 환율은 쭉쭉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이제 오른 그렇죠.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지금의 시장은 그거가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아까 하나 잠깐 좀 중요한 거 빼먹은 게 그럼 코스피는 어쨌든 반등에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스피의 밴드 범위는 대충 위아래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하락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3170이라는 그 기준선을 아래쪽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네. 그러면은 이게 더 떨어지겠구나 하는데 사실은 목표치를 말씀드리는 것을 그다지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지막 A 파동의 C 파동인데요. 스몰 A 파동의 C 파동인데,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동의 목표를 일목으로서 N자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일단은 한 3천 정도를, 또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번에 3,054년대 3천 얘기를 하셔서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상황 말씀드렸듯이 목표치를 사전에 미리 정해가지고 3천까지 간다, 2,900까지 간다, 3,150까지 간다라고 말한 것은 즉 그다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 매도하고 추세에 몸을 싣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그게 아니고 3천까지 간다는 둥, 3,200까지 간다는 둥 목표를 미리 세워놓으면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시장을 전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을 보면서 팩트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전망치는 이제 예측치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시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 좀 하셨고 지금 어쨌든 간에 확 무너지는, 당장 무너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아니고 이런 말씀드렸듯이 3,170이라는 중요한 레벨이 있으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180원이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것처럼 코스피의 경우에는 3,172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거기에 지지선까지는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봐도 틀림없는 거죠. 네. 그럼 좀 눈에 띄는 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는 지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등이 다 오지 않았느냐, 이제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를 선뜻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매수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부담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좀 저평가되어 있고 좀 부진하던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한참 잘 날아가던 IT나 이런 종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측면 쪽에서 광물주, 영풍이 최근 들어서 지수 차트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풍 구름 위로 올라갔고 후행선비도 날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약주, 바이오주 관련해 전 관심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녹십자도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하락 추세, 구름 아래쪽에서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녹십자도 괜찮아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에 좀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공략. 그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도 두 종목 오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쭙고 싶은 건 많으나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 차트를 통해서 지금 시장 자리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